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동했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동하면서 저의 투자 철학 하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최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실 범위를 최소화하고 손실 범위를 잡아두는 겁니다. 더 벌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손실을 어디까지 감내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자를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투자를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시장을 놓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 창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점포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한 달에 내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되겠구나, 얼마를 벌겠구나 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5년 계약을 그냥 한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뭐 임대차 기간을 짧게 잡으면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차 보호법 범위 내로 또 임대인이 올릴 거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실 범위를 제한시켜 놔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랙스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창업을 했는데 내가 5년 동안은 계속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창업을 한 시점이 2020년 1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상권에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과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을 못했던 이벤트였잖아요, 코로나는. 근데 내가 이 손실 범위를 제한하고 앞으로 내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가정부터 했다라고 하면 5년 계약,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5% 정도 올려주고 또 계속 가는 게 낫지, 5년 계약했는데 1개월 운영해보고 2월에 코로나가 터져서 남은 59개월 동안 매번 월세만 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깔세 돌리면서 임대인한테 월세 좀 조정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멘탈을 잘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이벤트가 하나 터져버리면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떡해요. 계약을 60개월 해버렸는데 지금 당장 2개월째부터 손님이 아예 없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인건비 주고 매월 뭐 몇백만원, 뭐 많게는 1000만원씩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매월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태에서 깔세를 놓는다고 칩시다. 과연 이 깔세도 들어올까요? 깔세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손실 범위를 정해놓고 최악의 경우를 계속 염두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창업을 예로 하나 들었지만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 내가 한 달 견뎌낼 수 있는 그 손실의 값이 얼마고 그 기간은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딱 제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꾸준히 한다는 거고요. 그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라는 것은 자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자금을 투입하려면 결국은 최소 비용으로 나눠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꾸자사모란 말이 나오는 거고,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나눠서 여러 건 계속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 건 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려놓은 자산들 중에 하나가 터져서 나머지가 다 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건 계속 투자하다 보면 이 경험치가 쌓이고 이 경험치는 곧 예리함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 것을 더 상세하고 예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때 그 시점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려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한 건 한 건 투자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예리함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더 발전시켜주는 값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수준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우리같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투자라는 우리에게 좀 더 맞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며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투자로. 근데 이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좋지 않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투자 시장에 남아있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합니다. 현금 흐름을 내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사업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도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낼 것들에 다권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 게임을 할 때에도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임을 여러 건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제 투자 기준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그냥 꾸자 사모 하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고 우리 이 자본주의 투자 시장에서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